안녕하십니까 개인투자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개장한 지 약 50여 분 정도 흘러간 시간이고요. 현재 시간 정확히 9시 48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 주를 마감하는 현재 시점, 사실 오늘장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도 물론 큰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늘장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 장세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또 유럽 증시들을 살피면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간에 대한 평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우선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진자가 증가했었다라는 이슈 속에서 조정받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하루 만에 그 부분을 풀어내면서 재차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한 1.09%, 한 1.1% 정도 되죠. 그래서 107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99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연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서 시장이 한번 빠졌는데, 그럼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독일 지수 또한, 유럽 쪽에 대표하는 독일 지수 또한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0.69% 정도 오르면서 마감은 했지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좀 무너지고 있는 그림이죠.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머리를 들었다 정도의 그림인데, 온전한 추세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너무 공포감을 또 느낄 필요는 없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무엇한 자리다. 시장도 우리도 모두 방향성을 추정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부분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찾기 위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주되게 움직이는 구간이지,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이미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등락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조금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단 1200이라는 숫자 이하에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1200 이하 구간이. 그 때문에 사실 시그널적인 부분에서는 좀 개선되었다. 이 개선했다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환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주저할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고 시장도 계속 쏟아지던 부분들을 멈춰 두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시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전일 좀 무너졌죠. 전일 좀 무너졌습니다. 한 2.2%. 오늘 상승을 해주곤 있는데 어제 빠진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근데 어제 여러분 제가 해드렸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아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렸죠. 지킬 자리만 기억해라. 무슨 자리입니까? 코스피 지수 얼마요? 2100 얼마? 10포인트. 어제 저점이 얼마입니까? 2112포인트.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아주 정확하죠? 2160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상에 대한 부분, 시장이 늘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니까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요? 735, 그 다음에 750포인트. 누구? 코스닥이에요. 어제 얼마입니까 저가? 750이요. 정확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등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켜야 될 구간을 지키면서 아직까진 무엇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추세를 외형적인 확장을 하기보다는 이 흐름을 이 가운데 중심부에 가다 두고 방향성을 탐색한다, 그 다음에 이슈를 기다린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자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왜 올랐냐 라고 보니까 볼커룰에 대한 완화가 은행주들을 껑충 상승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칩이죠. 그동안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블루칩을 대장으로 필두로 해서 시장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볼커룰 완화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3% 넘게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좀 궁금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기 침체가 닥칠 때 은행들이 대출이 부실화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대손상각, 손실 처리를 해야 될 때 이 부분 볼커룰 완화로 인해서 운전 자본이 늘어난다면 시장 크게 안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10,0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00원에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잡혀있는 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잡혀있는 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3,000원은 움직이지 마. 이건 항상 보유를 해. 나머지 7,000원만 가지고 움직여.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화시키고 위험자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연준에서 기업채, 회사채를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채. 이 회사채를 사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지금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면 여기서 바라는 부분은 이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언제까지나 먹여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계속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원금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계속 무엇 하면 됩니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것은 사실 담보성을 확실한 뭐 트리플 B 이상, B-급 이상의 기업들을 매입하는 건 맞지만 회사채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 지금 상황에서 경기를 돌아갈 수 있게끔 위험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4월 달의 주가와 6월 26일 현재의 주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50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때의 주식의 가격과 현재의 주식 가격을 비교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SK를 칩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치면, 자, 예를 들어서 4월 달의 주가, 3월 달의 주가, 코로나가 터진 직후의 주가가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은 85,000원입니다. 얘를 이 구간에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무너지면 매입을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규제를 풀어서 이럴 때도 매입을 할 수 있겠다,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사실 시장이 막 무너질 때 나온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죠. 뭐 대한항공도 같은 케이스겠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막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점들에서 그런 적용들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좀 시기적인 상조가 아닌가, 시기상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활성화에 대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볼커룰에 대한 완화, 이 이슈 자체는 시장에게는 나름대로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세기에서 완전한 탈출을 하지 못했지만 하락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시장이 이렇게 현란하게 움직이질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은요, 이와 같은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굉장히 강하게 파워풀하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거의 제자리 게임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르고 내리고 원이 1 올라갔다 내려와서 원이 7라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등락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목들의 움직임 과정들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해를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110포인트, 2160포인트 계속 강하면서 2200포인트를 근접하고 있고 코스닥도 760포인트, 750포인트 강한 구간에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왜 5월달, 4월달 같은 수익이 안 날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빠지신단 말이죠. 정확히 시장을 보십시오. 지금 박스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말이 달렸다고 하면 여기서는 말이 쉬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 다 쉬는 구간이었습니다. 쉰다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주 빨간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아주 빨갛고 멋있고 비싼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 스포츠카가 고속도로에서 규정을 다 어기고 200km로 달렸습니다. 200km, 300km를 달리면 이거 진짜 스포츠카 맞는 거죠. 웬만한 차 300km 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달리면 300km짜리 자동차예요. 스포츠카죠. 근데 세워두면요. 달리다가 휴게소에 가 있으면 휴게소에서 잠깐 자동차가 휴식을 취하고 잠깐 열을 식히고 있으면 이건 스포츠카가 아닌 게 됩니까? 스포츠카죠. 그래도. 하지만 얘의 성능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여기서 달릴 때는 분명히 멋진 지수였고 강했던 지수였고 종목들이 날아가는 장세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구간이느냐? 지금은 바로 시장이 숨을 고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종목들의 편입 구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오늘도 현재 시간 봤을 때 개인들이 이 착각에 빠져 있다. 주식을 열심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외인들 기관들 아직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 아직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응하지 않을까? 지금이 포트를 구성하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지켜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 아직 뭐 크게 외형을 더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형을 더 확장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리의 박스권을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것이다. 누가? 메이저들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처해져 있는 환경, 글로벌 증시가 갖고 있는 환경, 이러한 부분들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큰 이슈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판단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하기보다는 시장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금성 비중은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시장의 모습, 제가 이번 주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에 방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한 차례 상승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추세가 분명히 한번 넘어가서 고점을 찍고 왔죠. 요렇게 월, 화, 수 찍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외형 확장 구간으로 넘어갈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변동수성이 대형 확장으로 기대를 해줬지만 한 차례 시도했지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그럼 그 구간은 결국은 다음 주에 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더 높은 변동성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방향성을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일 낙폭과대에 의한 회복 정도의 포커스를 두면서 시장이 차분히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분석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질의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 어떻게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ww.alphapro.com 다시 www.alphapro.com에 들어오셔서 맨 하단부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하단부에 들어와서 무료 시험 받아보기를 클릭하면 아주 유능하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함, 알파프로, 연락처 1833-3747로 연락 남겨주시면 좋고요. 이게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1833-3747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받으셔서 팀장님들께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